시장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터보컨트 현장에서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의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딥시크가 딱 발표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이제 발표되어집니다. 주가에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예민수의 경제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가격이 엄청 오르고 그죠? 네. 물건 달라고 외국에 뭐 간부들이 오다가 안 되니까 CEO까지 와서 그죠? 네. 뭐 얘기하고 갔다는 얘기가 얼마 전인데 그죠?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이제 시장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하나 나온 게 터보컨트였어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가 밀리는 것들은 시장 영향입니까? 혹은 뭐 터보컨트 영향이 더 큽니까? 뭐 시장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예. 터보컨트 얘기는 이제 마이크론이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삼성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은 내용을 말씀하시죠.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다 뭐 악재라고만 악재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악재 위험을 얘기할 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쟁 내용이 너무 거시적인 거기 때문에 터보컨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이 터보컨트와 관련돼서는 뭐 내용적인 거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내용을 제가 원론적 상황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아직은 학술 단계에서 레포트 단계에서의 이론적 개념이거든요. 애플에서 구글에서 또는 메타에서 반도체 사업에 계속 뛰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진화하겠죠. 시간적 차원에서의 기간차가 있을 수 있고요. 틀림없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 문제는 아니고요. 상용화나 이론적 배경이 지금 시장에 적용될 때는 2, 3년 걸릴 거고요.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의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죠. 딥시크. 2025년 1월 27일 그러니까 우리 설 때 딥시크가 그 중국에서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AI 관련주죠, 그죠? 영향이 어땠습니까? 엔비디아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매출, 삼성전자의 매출도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대단한 악재이다라고 판단되어서 그 당시에 하이닉스 주가 상황을 제 기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좋은 인사이트네. 하이닉스가 그 지난 25년 1월 초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전반의 흐름, 그러니까 AI와 연동된 HBM 매출 구조의 측면의 향상에 의해서 21만 원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딥시크가 딱 발표되고요. 다음 날 19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죠. 하락이 나타나고요. 바로의 흐름이 다시 20만 원 수준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적 측면으로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 다시 1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의 100만 원 넘어가는 가격에 형성을 줬는데요. 저는 이 터보컨트 내용이 앞으로 진화해야 되는 반도체 업계의 그 생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과거의 딥시크보다도 작은 파장입니다. 왜냐하면 딥시크는 출연했던 거고요. 저사양 HBM으로 챗 GPT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 감소가 여실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터보컨트는 미래에 갈 수 있는 방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딥시크보다 작다라는 측면이고요.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다. 악재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지나간 악재, 비체계적 위험으로 해석하셔서 이 부분이 시장의 연속성을 두고 주가 하락을 제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이 빠질 때가 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가세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딥시크처럼 그게 뭐 어느 정도일지만 모르겠지만 지나가면 그때 터보 뭐였더라? 뭐 이렇게 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살 때였네. 터보컨트라는 게 강력한 거죠. 이제 AI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머릿속에 잊어먹지
않잖아요. 알파고 맞습니다.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트렌드의 변화의 변곡점이었는데 네. 터보컨트는 그때 뭐 6분의 1로 반도체 수요가 준다고 그때 밀렸던 적이 있었는데 터보 머시기였더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그죠? 맞습니다. 그런 이슈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지금이 그것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이제 많이 받는 게 사실인데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본연의 그 업황이나 실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네. 실적으로 돌아야 되고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이제 네. 발표되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추정치의 예측이 오히려 주가에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너무 개인적으로 놀려나 생각합니다. 눈높이가 그죠? 예. 40조 얘기가 나옵니다. 40조까지 나오니까. 제가 추론하는 측면에서의 삼성전자의 이번 그 실적 추정치는 대략 25조 원에서 30조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가요? 보수적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음. 너무 올려놓고 쇼크인데? 그게 나오면 쇼크인데 쇼. 네. 올려놓고 이제 좀 낮게 나오면 이게 쇼크가 돼버리기 예, 때문에 예. 합리적인 제 계산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4분기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93조였고요. 영업이익이 20조였습니다. 5조는 저기 휴대폰하고 디스플레이 네. 하만이니까 빼고요. 15조였습니다. 음. 지난 4분기에 D램 가격이 평균 가격이 9불이었습니다. 올해로 넘어와서 12불, 13불까지 D램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1, 2, 3월 평균 D램 가격을 추정해 보게 되면 대략 12불 내외입니다.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15조의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93조에서 110조로 대략 한 15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반도체 15조의 늘어난 부분과 D램 가격이 한 25% 상승한 부분을 우리가 치환해서 이 부분을 증가시켜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네. 지난 4분기 15조 반도체 영업이익단에서 대략 30% 정도 추정해서 이익치가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전체 그 영업이익단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25조에서 30조, 최대 30조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 계산 근거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40조, 35조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렇게 나오면 서프라이징이죠. 그럼 주가가 굉장히 서프라이즈도 아니지 않을까요? 시장 눈높이가 높아져 갖고. 네. 실제 나오는 데이터는 제가 판단할 때는 25조, 30조가 나와도 와 잘했다. 이 정도 수준이 합리적 수준이다. 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40조 기대치를 가지고 30조가 나오면 쇼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아니, 제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40조 나온다며 32조야? 뭐 어닝 쇼크네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제가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너무 과도한 게 뭐냐면 네. 매출은 정확하게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93조에서 110조입니다. 예. S26이 3월에 그 출시가 됐어요. 부분 계상이 됐을 거고요. 반도체 출하와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이 되니까 매출은 추정치가 어느 정도 거의 근사치 값으로 나옵니다. 93조 매출에서 110조 매출입니다. 17조가 늘어났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여기에서 20조에서 2배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합리적 추정 근거에서 25조, 30조 이 정도 수준에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추정치에 대한 실적이 나왔을 때 아마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40조, 35조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조도 굉장히 잘한 건데 뭐 28조, 30조가 나오게 되면 쇼크로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죠. 이때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절대적으로 매수의 시점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실적 정치가 발표되는 시점, 다음 주 수요일일 겁니다. 요 시점과 다음 주 주말쯤에 CPI가 발표되거든요. 아마 CPI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요 주간에서의 삼성전자 저점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호재만 있었습니다. 악재를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 뭐 여러 그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부정적 뉴스 가운데 하나 뭐 생각지도 안 했던 또 삼성전자 파업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 봉합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영향은. 파업은 결의가 됐고요. 네. 5월에 이제 파업을 시행한다라는 이제 네. 기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파업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파업이거든요. 첫 번째 파업은 24년 8월에 한 달 정도 파업을 했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중간 주총이 한 번 있었을 때인데 이때 88,8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입니다. 파업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주가가 7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이때 한 달 동안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파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때 매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그렇죠. 되어질 겁니다. 생산의 차질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지난번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노사 간의 주가에 대한 반응도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달 차의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차의 기간 동안에 합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노사 간의 합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잠재적인 요인으로 악재로 계속 주가의 반응도를 만들어내겠지만 결국 4월 중에 합의가 극적 타결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주가에 저점을 찍고 전환 포인트의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악재라기보다는 내재된 악재가 해결되면서 호재로 전향될 수 있는 이 내용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굳이 악재로만 해석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